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계속 앉아 계시면서 얘기 듣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자, 오늘 제 세션은요, 뭐 특별한 거는 없고, 그냥, 제가 살면서 컨설팅 업을 하면서, 이 정도는 좀 조심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들을 이제 몇 개를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세션에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김정규라고 하고요. 91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와서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고 개인 사업, 그다음에 회사 생활 좀 하다가 2014년도죠. 2014년에 계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널널하게 살면 좀 말년이 좀 힘들 것 같다 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법, 법대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5년간 공부를 했고, 그래서 2020년도에 졸업을 했고, 2021년도에 이제 인도네시아 변호사 협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만만한 데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최하는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고, 아마 올해 한 3월 지나면, 인도네시아 고등법원에 가서 이제 선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선서를 하면 변호사 라이센스가 나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변호사를 하려면 인도네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몇 년 전에 국적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좀 있었지만 겸사겸사해서 국적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은 정식 변호사는 아니고 그냥 뭐 법대 졸업생인데 교민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이제 뭐 법인 설립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컨설팅을 좀 해와서 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아까 그 다니엘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 통역을 이제 했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통역이 하기 싫어요. 통역을 하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잘 몰랐는데 오늘 이래서 내가 짜증이 나는구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인도네시아 말하고 한국말은 문법이 틀려요. 인도네시아 말이나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얘네들은 답을 얘기하기 위해서 동사가 길고 설명이 길어요. 근데 한국말은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먼저 와요. 그 다음에 동사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이 예스야, 노야, 빨리 얘기해. 그 다음에 설명을 해. 또는 너 밥이야, 빵이야. 목적어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사로 가는 문법 체계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 얘기하는 거를 통역을 하면 얘네들이 앞에서 구구절절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목적어가 대충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 문장을 딱 얘기를 하면 나중에 또 딴 얘기를 할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법 체계가 틀려서 받아들여서 내 머릿속에서 이거를 해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게 시스템이 틀려서 짜증이 나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현지 애들 불러다가 야 이거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 걔들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아니라 아주 구구절절 설명이 길어요. 어쩔 수 없는 문화의 차이 또는 문법의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만요. 자, 몇 가지, 살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를 하면서, 요 정도는 그냥 좀 고민 좀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회사에 돌아가서 한번 들여다봐야지 하는 것 몇 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는 한국 사람하고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하는 고용계약서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한국인 간의 고용계약서도 역시 중요하죠. 자, 인도네시아는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 또는 사인이 너랑 나랑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약속한 거죠. 그 다음에 법이나
법은 뭐냐면 국가에서 야, 니들 개인들끼리 약속하는 거는 집어치우고 어떤 약속이든지 간에 최소한 요 정도는 충족을 해야지 돼라고 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니 나하고 당신하고 계약을 이렇게 맺었으면 이렇게 가야지 왜 딴 얘기해?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계약한 내용과 법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상충될 때에는 계약이 무효죠. 법 위주로 갑니다. 근데 물론 법은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계약서보다는 법률 조항이 위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고용계약서를 쓸 때 자세하고 명확하게 쓰는 게 좋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말고 우리가 회사에서 사규라고 하죠. 사규. 사규는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면서 해야지 되는 규정이죠. 근무 규정이죠. 이 근무 규정 역시 아주 양이 많아요. 많고, 자, 사규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노동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회사 사규는 이렇습니다 라고 노동부에다 제출을 하면 노동부 애들은 우리가 만든 사규를 보고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또는 뭐 기타 등등 법률과 비교를 해봐서 이 부분은 안 맞아. 그럼 이제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반려받아서 다시 그거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나 기타 등등 법률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내면 승인을 해주고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자, 근데 다 아시겠지만 사규에 보면 내용이 많잖아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해라. 그 다음에 뭐 하면 경고장 받는다. 어쩌고 저쩌고가 많은데 이 인도네시아 말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얘가 잘못을 해도 우리가 경고장을 발송을 안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경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규 또는 노동법에서 기업, 회사에다가 준 권리예요. 자, 애들 일 못하면 막 자르는 게 아니고 경고장이라고 하는 미리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세요.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사실은 얘기한 건데 한국 분들은 정도 많고 또 이게 문서를 이렇게 날리고 이게 머리 아프니까 잘 안 하는데 핵심은 뭐냐? 자, 사규에서 가급적이면 근무자 근무 규정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 규정에 어긋날 때에는 사규에서 보장된 회사의 권리를 최대한 이용을 하셔서 향후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뭐 기타 등등을 조치를 할 때 문제가 없게 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새 OSS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죠? OSS. OSS는 뭐냐면 옛날에는 회사 설립 또는 뭐 인허가 취득 변경하려면 절차가 되게 복잡했어요. 물론 지금도 복잡합니다. 자, 옛날에는 회사 설립하려고 하면 우선 정관 만들고 그 다음에 정관 만들고 도미실리 회사 소재지 증명서 만들고 국세청에서 엠빼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무역부 가서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그다음 사업자 등록증가 끝났으면 관할 부처에 가서 사업 허가 받고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일련의 절차를 각 관청마다 이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OSS라고 하는 전자 인허가 시스템이 있어서 전반적인 기본적인 회사의 등록과 인허가는 다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좋아요. 시스템에 다 있어요. 물론 그 시스템이 인도네시아 말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기는 좀 힘든데 어찌됐든 이 OSS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가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회사 설립 및 인허가 기타 등등을 본인이 안 하고 거의 대부분 외부 컨설턴트나 아니면 직원한테 이제 맡기죠. 자, 이거 이렇게 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또는 외부 컨설턴트하고 이제 연락이 끊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OSS 시스템에 들어가서 뭔가 서류를 받아야지 되는데 로그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내가 안 했기 때문에 OSS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주소를 몰라요. 모르고 그때가 돼서 야 이거 찾아봐.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기록해 놓으십시오. 최소한 회사의 인허가, 정관 이런 것들은 잘 보관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OSS 같은 경우는 로그인 아이디,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OSS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 꼭 보관하십시오.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OSS가 전자 시스템이다 보니 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금까지 보면 1년에 한 번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명목하에 뭔가 시스템을 건드려요. 건드리고 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내가 등록할 때에는 모든 서류가 다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인도네시아 정부가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면서 뭔가를 딱 건드렸는데 내가 로그인을 해보니까 로그인도 안 되고 어찌어찌 하여 로그인을 해봤더니 전에 받았던 회사 등록증 인허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하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OSS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다 프린트하시고 스캔해 놓으셔요.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내 데이터가 날아갔다. 그러면 투자청에다가 내가 받은 서류를 첨부해서 투자청에다 보내면 걔네들이 그 자료를 링크를 다시 살려줍니다. 또는 다시 재발급받는 절차가 되게 쉬워요. 근데 그거 다 안 만들어 놓고 나 이거 없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청 입장에서도 너 진짜 그거 만든 거 맞아?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OSS는 중요한 거니까 회사와 관련된 정관, 애니베, 뭐 기타 등등 꼭 프린트 하시고 스캔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한국 분들이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 우리 회사 다 정관 만들잖아요. 정관 만드는데 한번 만들고 나서 이제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데 정관은 아까 그 사규는 근로자가 지켜야지 될 규정인 거고 정관은 주주와 임원이 지켜야지 될 규정이에요. 약속입니다. 자, 여기에 우선 첫째 내가 정관을 만든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임원, 등재 임원, 이사나 감사의 일반적인 임기는 5년입니다. 물론 정관에 우리는 2년만 할래 하고 2년 쓰면 2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정관을 바꿔줘야죠. 근데 안 바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잊어버려서. 근데 그분이 임원은 뭐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임원 교체하는 거는 임원의 동의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그냥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면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정관은 임원 임기에 맞춰서 한 번씩 갱신해 줘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 장소. 자, 주주총회 아무 데서나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주주총회도 장소가 정관에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회사는 자기가 만들기 마음인데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는 주주총회 우리 회사에서만 할래. 내부에서만 할래. 밖에서 한 주주총회 인정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주주가 다 동의하고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항상 문제는 누군가가 나는 이거 아닌데 라고 의견을 밝힐 때 이제 문제가 벌어지면 과거에 했던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어찌됐든 자, 주주총회 장소는 회사 내부에서라고 규정을 했으면 회사 내부. 그 다음에 회사 관할지라고 하면 회사 관할 구역인 거고 인도네시아 그러면 인도네시아 내부가 주주총회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 투자 금액. 이번에 그 옴니버스법, 고용창출법 이 발효가 되면서 과거에는
외국 투자법인은 최소 100억 루피아 이상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 25% 해서 25억 루피아를 내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냐? 외국 법인은 100억 루피아 이상 자본금을 만드시고 납입 자본금도 100억 루피아 이상 하세요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대부분 다 충족하시겠지만 뭐 신규로 만든 공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납입 자본금을 내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정관상에 25억 루피아로 기재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골복인데 OSS 시스템에서 레터가 날라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날라오냐? 니네 회사 자본금 규정 지금 못 충족했거든? 빨리 충족해? 라고 레터가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날라올 수도 있어요. 그건 이게 복골복인데 날라오면 그냥 정관 바꿔가지고 충족시켜주면 돼요. 자, 인도네시아는 납입 자본금에 대해서 증빙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옛날에 한 10몇 년 전인가? 20년 전에는 처음에 회사를 만들거나 자본금을 증자를 할 때 법무부에다가 나 은행에 이만큼 납입 자본금 냈어요 라고 하는 그 납입 증빙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그거 필요 안 합니다. 안 하고 단지 공증인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공증인한테 각서를 한 장 써요. 자, 우리 회사 납입 자본금이 25억인데 나 한 달 이내에 25억 납입하겠습니다 라고 각서 쓰고 서명하고 끝. 더 이상 그거 안 들여다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자본금을 증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증인이 뭘 요구하냐 하면 회사 재무팀에서 만든 대차대조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대차대조표 상으로 과거에 뭐 예를 들자면 주주 차입금 주주가 회사에다가 이만큼 빌려줬는데 이거 지금 자본금으로 돌릴래 라고 하거나 뭐 해서 그냥 절차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거 갖고 뭐 증빙 내놔라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 회사의 자본금 및 납입 자본금이 늘어났다가 이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최근 그 투자법에 보면 외국 자본은 외국 자본이 아니구나. 회사는 업종 코드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지? 마케팅은 뭐 73011 뭐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 하나당 최소한 이만큼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규정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규정을 놓고 해석이 좀 분분했어요. 어떻게 분분했냐? 야, 그럼 우리 회사는 업종이 3개면 300억 투자하라는 얘기야? 진짜 300억 투자를 해야지 되나? 근데 그래서 계속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제가 해보니까 투자라는 의미와 납입자본금이라는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납입자본금은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내서 회사에다가 자본금으로 집어넣는 거고 투자는 뭐냐 하면 자본금 플러스 부채예요. 그래서 정관상에는 내가 납입자본금을 100억 루피아로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업종이 3개면 그 업종당 투자를 그냥 손으로 그냥 숫자를 100억 루피아 이상만 맞춰주면 3개의 업종이 됐든 4개의 업종이 됐든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가끔 가다가 보면 뭔가 시스템에서 이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보니까 업종당 무조건 100억 루피아는 아니더라.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인데, 자, 외국인 근로자는 키타스를 기반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기보다는 체류 기간이 키타스에 의해서 제한이 되죠. 1년씩 제한이 되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직 근로자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냐?
계약직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죠. 근데 인도네시아의 계약직 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12개월을 일을 하면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째, 종교상여금. 둘째, 콤펜세이션, 보상금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12개월을 일을 하면 14개월치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외국인 근로자는 보상금을 못 받아요. 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결국 받을 수 있는 거는 종교상여금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를 통해서 우리 회사는 법은 이렇지만 우리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한테 우리 더 해주고 싶어 쓰면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계약서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공장을 늘리기 위해서 땅을 사고 싶어요. 땅을 사려면 확인해야 될 사항. 첫 번째, 용도. 우리 회사는 제조업인데 땅은 축산업용 또는 뭐 도시계획상 축산업 또는 뭐 임업 못 삽니다. 우리 회사가 업종이 예를 들어서 축산업이에요. 산업단지 땅 못 삽니다. 우리 회사의 업종과 그 땅, 내가 살려고 하는 땅의 용도가 맞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사는 것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고 투자청에다가 나 이 땅을 살래요라고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한 다음에 토지청에 가서 기술 확인서, 기술 추천서, 그 땅의 용도가 진짜 우리 회사의 업종과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추천서를 하나 받고 마지막으로 관할구청 투자청 소장이 서명해 줘야지 그 땅을 명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용도가 맞냐 틀리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 땅이 혹시라도 만약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이런 게 있죠. 나는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있는 땅을 함께 사고 싶어서 사서 거기다 공장을 하려고 라고 해서 샀어요. 사서 공장을 하려고 했더니 동네 구청이나 뭐 이런 데서 와서 야, 니네 용적률 초과했거든? 공장 앞대가리 이거 뽀개야지 되는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땅이 있으면 일정 부분만 건물을 세울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용적률이 있어요. 그것도 도시마다 관할 구역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인도네시아는 아직 토지 정리가 다 안 되어져 있어요. 대도시는 토지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대도시 외곽은 토지의 뭐라고 하죠? 증서? 소유권 증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티피카트라는 놈이 있는데 설티피카트는 인도네시아 토지청에 이미 서류가 다 등록이 되고 다 받은 토지청이 발행하는 소유권 증서예요. 근데 그 마을에 대대손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땅인데 토지청에 등록하지 않은 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따나 기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증서가 토지청에서 발행하는 증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한 필지 뭐 이렇게 산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몇 필지를 이제 같이 한꺼번에 살려고 한다 그러면 공증인한테 의뢰를 해야지 돼요. 그럼 공증인의 역할은 무엇이냐? 공증인은 이 땅이 소유권이 진짜 얘가 맞아서부터 시작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게 공증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공증인이 이거 맞아요 사세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공증인한테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지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토지는 설티피케이션이나 설티피카시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대대손손 물려받았는데 아직 증서로 안 만든 그런 땅이 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공증인이 땅 문서는 무조건 공증인밖에는 못 만드니까 공증인한테 의뢰할 때 공증인을 막 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도록 요청을 해야지 된다.
자, 그 다음에 회사를 하다 보면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개인을 해고를 해야지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고 또는 자진 사퇴 두 개 합쳐서 그냥 고용 관계를 청산한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고용 관계를 청산하는 이유는 많이 있어요. 뭐 회사가 손해가 됐다, 아니면 직원이 근무 규정을 안 지킨다, 또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장을 문을 닫는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항목마다 우리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해야지 되는 항목이 조금씩 틀려요. 틀려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선 뿌상원이라고 하죠. 해고보상금, 퇴직금이라고 하나? 뿌상원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해고보상금은 맥스 8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근무했어. 그래서 뿌상원을 20년치 주는 거는 아니죠. 맥스 8년이고, 근속보상금은 그 대신 24년까지는 줘야지 되고, 권리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자, 그러면 케이스마다 어떻게 돈을 줘야지 되느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해고할 때 어떻게 줘야 되느냐? 자, 해고 사유가 합병, 청산, 분리일 경우에는 해고보상금, 아까 근속연수에 따른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권리보상금을 줘야지 됩니다. 자, 합병, 청산, 분리를 할 때, 그 다음에 회사를 양도했어요. 양도하면서 내가 근로자를 해고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 번 다 줘야지 됩니다. 근데 내가 회사를 양도했는데 그 근로자가 새로운 그 오너하고는 나랑 안 맞아요. 나 안 할래요. 라고 하면 해고보상금을 0.5%, 0.5로 곱해서 주면 됩니다. 1만큼 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손실 발생을 했어요. 손실이 발생을 해서 우리 회사는 구조조정을 해야지 돼. 효율화를 해야지 돼. 할 때는 해고보상금을 0.5를 곱해서 줍니다. 주고 아직 손해는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효율화가 필요해. 그때는 그냥 똑같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도 있고, 그 다음에 채무이행유예. 자,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파일릿이 파산인데,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건 됐고. 자, 그 다음에 자진사퇴. 만약에 직원이 나 안 할래요 라고 하면 뿌상원하고 근속 안 줘도 됩니다. 나중에 권리금만 챙겨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일 이상 무단결근 서면 제출 거부자. 이것도 역시 안 줘도 되고 마지막 것만 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3차 경고장. 자, 3차 경고장을 냈는데 시간 없어요? 자, 3차 경고장, 중대 위반, 장기 질병 뭐 이럴 경우에는 보상금을 차등 지급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차등 지급하려면 사규에
3차 경고장이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뭐 장기 질병에 대한 내용이 미리 규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잠시 후에 질의응답 받겠습니다.